부터 K-에듀파인 학교회계 예산결산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먼저 학교회계 예산결산 개요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회계 마감 전에 수행해야 되는 그 예산결산 사전 작업과 목차 오른쪽에 있는 예산결산 처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올해 처음으로 기능이 추가된 원인행위 2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회계 예산결산 개요와 시도교육청 협조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회계 예산결산 개요입니다.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시점 기준으로 한 회계연도에 있어 단위 학교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예산의 의결은 사전적 통제에, 결산의 승인은 사후적 통제에 해당하는 거죠. 결산의 기능은 예산 집행의 타당성 검토, 장래의 재정계획과 예산 편성에 대한 유효한 통계 자료 제공, 단위 학교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 유도, 효율적 재원 배분의 유도, 단위 학교 자치의 확대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출결산의 정의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세입 목별로 세입 내역,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산액부터 불납결손액까지 정의를 이제 교재에 기록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중에 특히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중에 실제로 학교회계로 수납한 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출결산은 세출 목별로 집행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이전용 내역, 명시사고 2월 내역을 기록하고 하단에 있는 내용 중에 세출결산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금액이 학교에 실제로 남은 잔액, 즉 잉여금이 되고 예산현액에서 세출결산액과 다음 연도 2월액을 뺀 금액이 예산잔액, 즉 불용액이 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월 종류입니다. 먼저 이 페이지에서는 그 다음 연도 2월 사업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비 2월은 사업이 연속된다는 전제하에 차년도 같은 사업으로 2월을 하는 종류입니다. 먼저 명시 2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학운이 심의를 거쳐서 다음 연도에 2월을 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그래서 K-에듀파인 시스템에서는 회계 종료 전에 명시 2월 신청을 하게 됩니다. 명시 2월은 재명시 2월은 불가하고 사고 2월로만 한 해 더 2월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사고 2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이행이 불가해서 다음 연도로 2월을 하는 제도입니다. 한번 사고 2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는 제2월이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비 2월은 공사 등 사업을 완성하는 데 수년도가 소요되는 경우 사업 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해서 수년도에 걸쳐서 2월한 제도이고요. 사업 기간 중에 계속비 2월이 가능하고 마지막 해에는 사고 2월로만 한 해 더 2월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2월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차년도 반납을 목적으로 2월하는 보조금 반환 확정액과 모든 2월금을 제외하고 남은 이제 순세기 잉여금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 확정액은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입목은 정산 대상 재원 사용 잔액으로 편성을 하고 세출 예산은 반환금 세부 사업으로 편성을 합니다. 순세기 잉여금은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입목 순세기 잉여금으로 편성해서 일반 재원 성격으로 사용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 처리 절차는 순서대로 쭉 봐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 원인행위를 종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20일까지 출납회세 기간에 해당 연도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을 마무리합니다. 즉 차년도 3월에는 새로운 징수행위와 원인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출납회세 기간까지 마감이 되면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즉 4월 말까지 학운이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즉 5월 말까지 결산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결산서 공개에 대한 부분까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K-에듀파인 시스템에서 학교에게 예산 결산을 처리하는 흐름도를 보겠습니다. 크게는 예산 결산은 회계연도 마감 전에 진행해야 되는 사전 작업하고 마감 후에 예산 결산 처리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사전 작업은 원인행위 조정결의, 과목 경정 등으로 우선 지출을 정리하고 정리 추경으로 예산을 감액함과 동시에 이제 명시월 신청을 하는 흐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은 교재에 보시는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붉은색 글씨로 표기를 한 것처럼 2021년도 학교회계 추경 예산 및 명시월 신청은 2월 28일까지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3월은 출납회사 기간이기 때문에 계획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가한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22년 3월에는 21년 추경 예산 편성 개시 및 예산 확정, 그리고 명시월 신청을 할 수 없게끔 시스템에서 통제를 합니다. 해당 업무는 꼭 2월까지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관련해서 시도교육청 협조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월 말까지 학교의 결산 보고와 관할청 보고 등이 완료되어야 되지만 다수의 학교에서 이제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5월 이후에 결산 시스템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예산 결산 기한을 준수하는 부분하고 만약에 5월 이후에 부득이하게 학교에서 시스템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 교재에 기재된 그 행정 절차를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시스템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다음 자체 판단에 따라서 캐리스로 제출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해당 절차가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5월 이후에 학교에서 결산 수정이 필요하면 지원청, 시도교육청을 거쳐서 시스템 해제 요청을 해주시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시스템 해제 요청을 접수 및 판단하여 캐리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캐리스에서는 이제 해당 요청을 접수하여 시스템 처리를 하는 절차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도에서 캐리스로 시스템 해제 요청을 하실 때에는 공문으로 제출한다는 부분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교에게 예산 결산 개요와 시도 협조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K-에듀파인 시스템에서 학교에게 결산을 진행하는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결산 사전 작업부터 보겠습니다. 예산 결산 사전 작업 첫 번째는 불용액 줄이기입니다. 학교에게 예산 결산은 결국 잔액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년의 회계는 예산을 시작으로 해서 집행, 정산을 거쳐서 결산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정산 후에 이제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잔액을 이제 결산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잔액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에듀파인에서 이제 고려할 잔액은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이제 불용액과 잉여금이 있습니다. 먼저 잉여금은 실제 통장상의 잔액을 의미합니다. 도식화시킨다면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를 회계 중에는 통장 잔액이라고 부르겠지만 정산 후 남은 통장 잔액은 결산 때는 이제 잉여금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잉여금은 예외 없이 차년도로 다 이월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결산 때 잉여금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잉여금을 각각의 어떤 종류로 이월할지 그 종류를 구분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순세기잉여금 등등 이제 이런 이월 구분이 해당되는 거고요. 이 잉여금을 정리한 시기는 회계 마감 이후부터 가능하겠죠. 회계를 마감해야지만 수입이랑 지출 그리고 그 차액인 잉여금이 정확하게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결산 때 정리하는 또 하나의 잔액 개념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예산상의 잔액을 의미합니다. 도식화시킨다면은 예산에서 지출을 뺀 예산 잔액이죠. 1년 동안 지출로 예산을 소모하고 결산 때 또 2월을 확정하면서 예산을 소모한 다음에 그때부터 남는 예산 잔액은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산 때 불용액 정리, 즉 이제 예산 불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용액을 정리하는 시점은 회계 마감 후 결산 때지만 예산 잔액이 얼마가 남은 상태로 회계 마감에 돌입하느냐에 따라서 불용액은 천차만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예산 수입 지출 금액 예시를 보시면 예산이 100, 수입이 70, 지출이 50이라고 가정할 때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장 잔액, 즉 잉여금은 20이 되지만 예산에서 지출을 뺀 예산 잔액, 즉 불용액은 5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70이라면 불용액은 20이었겠죠. 예산이 50이라면 불용액은 0원이었을 거고요. 따라서 결산 때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면 결산 전에 예산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 추경을 통해서 말이죠. 정리하면 잉여금은 회계가 마감이 되어야 고정되니까 그 후부터 정리를 해나가는 거고 불용액은 이제 최소화해서 결산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서 정리 추경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예산액별로 불용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비교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위로부터 이제 세 가지의 예시를 들고 있고요. 각 예시에서 수입 지출은 동일한 조건이고 맨 앞쪽에 표시한 예산만 금액이 다른 경우입니다. 세 경우 모두 이제 수입 지출은 각각 70, 5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잉여금은 모두 20으로 같습니다.
다만 불용액은 다르죠. 처음 케이스는 예산이 100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결산에 들어가게 되면 불용액은 50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예산과 수입이 70으로 거의 일치하죠. 여기서 이제 거의 일치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시다시피 예산과 수입이 이제 완전히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수입 지출은 원 단위로 발생하고 예산은 1,000원 단위로 편성하기 때문에 비슷할 수는 있어도 이제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예산과 수입이 비슷한 두 번째 케이스는 예산에서 지출을 뺀 불용액이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이 거의 비슷한 수치가 됩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불용액이 최소화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예산이 지출과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요. 그럼 이제 불용액은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정리하면 불용액을 실제 남은 잉여금과 비슷하게 맞추려면 정리추경 때 예산과 수입을 비슷한 수치로 해서 감액하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면 예산이 지출과 비슷한 수치와 되면 됩니다. 이 사례를 잘 참고하셔서 불용액을 어느 정도로 디자인을 해서 회계를 마감할지 정리추경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 때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리추경 때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리추경 때 감액이 가능한 예산액을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된 두 가지 케이스는 예산은 200, 그리고 실지급액은 50으로 동일하지만 중간에 표시해 놓은 그 원인행위만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정리추경할 때 예산을 얼마까지 감액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원인행위 금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시면 예산이 200, 원인행위가 100인 경우 지급액이 50이라 하더라도 예산 감액은 100만 가능합니다. 원인행위액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건 금방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 상태로 결산을 진행하게 되면 불용액은 100에서 실지급액 50을 뺀 50이 됩니다. 신경 써서 정리추경을 잘 했으나 원하는 만큼 이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지는 못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정리추경 전에 원인행위를 실지급액이랑 맞게 이제 조정결의 감액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인행위 금액이 50으로 줄면서 정리추경할 때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이 150으로 늘어납니다. 그럴 때는 이제 결산의 불용액은 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다시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원인행위가 100이고 실지급액이 50이라면 그 차액인 원인행위 빼기 실지급액 50을 회계 중에 있는 결의 대상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결의를 더 진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대로 결산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 차액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사고 이월 대상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고 이월은 올해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을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원인행위에서 실지급액의 차액은 회계 중에는 원인행위 목록 메뉴에서 결의 대상 금액으로 표현이 됐다가 결산 때에는 사고 이월 확정 메뉴에서 사고 이월 대상액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결산 시즌이 되면은 저희 이제 중앙상담센터로 관련 문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사고 이월을 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사고 이월 확정 메뉴에 수많은 대상액이 조회가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산 전에 조정 결의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상태로 사고 이월 금액을 입력하지 않고 이월을 마감하면 차액만큼은 다 모두 불용액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산을 취소하고 조정 결의를 그때 가서 진행한다고 불용액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늦은 거죠. 왜냐하면 예산 100, 원인행위 100, 실지급 50 이 상태에서 불용액이 50이 되는 거나 예산 100, 원인행위 50, 실지급 50이어서 불용액이 50이 되는 거나 매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불용액은 같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을 줄이려면 반드시 정리추경 전에 원인행위 조정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산액을 더 타이트하게 감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종합해서 결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 회계 마감 전에 원인행위 조정결의, 지출결의, 지출 감액 경정, 지출을 먼저 정리하고 정리추경으로 예산을 원하는 만큼 감액을 하고 회계 마감 후에 결산을 진행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회계 마감 전에 해야 하는 사전 작업으로는 이후에 알아볼 명시월 신청도 해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다음은 예산 결산의 사전 작업 두 번째 명시월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월 신청을 할 때에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2월 제외라고 하는 개념에 좀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명시월 신청 가능 금액이 해당 세부 사업의 예산 잔액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즉
예를 들어 2020년도에 명시 2월 혹은 사고 2월로 넘어온 금액은 재명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2월 가능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올해 예산을 편성한 금액에서 올해 예산을 쓰고 남은 순수 올해 예산 잔액만큼이 이제 명시월 신청 가능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현액의 2월 제외는 예산 현액 중에 올해 예산 편성 혹은 이전용으로 가져온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도식화한다면은 예산 현액에서 전년도 2월액을 뺀 나머지 예산 현액을 말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지출액 2월 제외는 지출한 금액 중에 올해 예산액을 쓴 지출액을 의미합니다. 역시 도식화한다면 지출액에서 전년도 2월 사용 지출액을 뺀 나머지 지출이 되겠죠. 그리고 붉은색 글씨처럼 원인행위 할 때나 아니면 2월 예비비 사용관리 메뉴에서 전년도 2월 사용 지출액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출 잔액 2월 제외, 즉 해당 사업에서 명시월 신청 가능한 금액은요. 두 2월 제외의 차액, 즉 예산 현액 2월 제외에서 지출액 2월 제외를 뺀 금액이 됩니다. 예시를 보시면 만약에 예산 현액이 100이고 그중에 전년도 2월 금이 2월 예산이 10인 경우 예산 현액 2월 제외는 90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출액이 50인데 그중에 전년도 2월을 사용한 지출이 10이라면 올해 예산만을 소모한 지출액 2월 제외는 40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액인 50이 지출 잔액 2월 제외, 곧 명시월 신청 가능액이 됩니다. K-에듀파인 시스템 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관리 카드에서 명시월 신청할 세부 사업의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단 왼쪽부터 차례로 예산액, 2월 등 증감액, 그리고 그 합인 예산 현액을 보실 수 있죠. 2월 등 증감에서 이전용이 있다면 2월 신청 가능액에 포함이 되겠지만 화면 예시처럼 2월 등 증감 100만 원 전부가 전년 명시월이라면 이건 제외가 되겠죠. 다음은 지출액 중에 전년 2월 사용액을 입력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관리의 2월 예비비 사용관리 메뉴를 보겠습니다. 사실 각각의 원인행위를 진행할 때 2월 사용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해당 원인행위가 전년도 2월금을 사용했다고 이제 입력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원인행위 때 2월 사용을 입력을 했다면 지금 보시는 2월 예비비 사용관리 메뉴에서 해당 명시 2월 사용액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은 꼼꼼하게 이제 원행위 할 때 2월 사용액을 입력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메뉴에서 결산 전이라도 2월 사용액을 이제 직접 입력할 수가 있는 거죠. 명시월 신청하기 전에 꼭 이 메뉴에 오셔서 2월 사용액을 입력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그래야 명시월 신청을 할 때 2월 가능액이 정확히 원하는 만큼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설명드릴 화면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명시월 신청하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관리의 명시월 신청관리 메뉴에서 명시월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화면이 이동하면 기본정보 탭에서 세부 사업을 선택을 하고요. 제목, 개요, 요구일자, 사유 등을 입력합니다. 참고로 이제 기본정보만 입력해서는 저장이 되지 않고 다음 화면에 알아볼 사업정보 탭의 내용을 모두 입력한 다음에 저장을 진행합니다. 사업정보 탭으로 이동을 하면 해당 세부 사업의 산출 내역에 이제 상세 내역들이 쭉 확인되고요. 왼쪽부터 차례로 보시면 먼저 예산 현액 컬럼에 총 예산 현액과 전년 2월액 그리고 그 차액인 올해 예산 즉 예산 현액 2월 제외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지급액 컬럼에 총 지급액과 전년 2월 사용액 그리고 그 차액인 올해 지출액 즉 지급액 2월 제외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급액 기준 컬럼에는 총 지출 잔액과 지출 잔액 2월 제외, 즉 명시월 신청 가능액이 표시가 됩니다. 앞 두 컬럼에 2월 제외의 차액인 거죠. 금액을 구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보면 현재 지금 예산 현액은 이산출 내역에서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명시월, 전년 명시월액이 100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인 예산 현액 2월 제외는 1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액 쪽을 보시면 총 지급액이 지금 100인 상태이고 전년 2월 사용액이 100이기 때문에 지급액 2월 제외, 즉 올해 예산을 쓴 지출은 0원이고요. 그래서 2월 가능한 지급액 기준 2월 제외는 100에서 0을 뺀 1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 팁 중간쯤에 있는 문구처럼 지급액의 2월 사용액은 앞서 알아본 2월 예비비 사용관리 메뉴에서 입력한 값을 가져온다라는 사실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월 예비비 사용관리에서 전년 사용 지출액을 입력하지 않고 명시월 신청을 하러 오면 이 중간에 있는 지급액의 2월액의 금액이 0원이 되겠죠. 그럼 직접 2월액을 클릭을 해서 전년 2월 사용 지출액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방법은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2월 예비비 사용관리에서 입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알아보겠지만 결산 때 이제 명시월 확정 메뉴에 가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 디자인과 이제 거의 비슷한 항목들이 다시 한번 보이게 되는데 명시월 확정 메뉴에서는 지급액 2월 사용액을 클릭해서 입력할 수 없게끔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2월 예비비 사용관리 메뉴를 다시 가서 입력하는 것보단 명시월 신청 전에 2월 예비비 사용관리부터 체크를 해두시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뉴에서는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 참 많은데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단 팁처럼 추경으로 편성 중인 세출 예산액은 중간에 그 예산 요구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표시가 돼서 명시월 신청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같이 산정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월 신청 가능한 2월 제외액에 문제가 없으면 2월 요구액 란에다가 명시월 신청할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결제 요청으로 명시월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결제가 완료가 되면 명시월 신청 관리 메뉴에서 진행 상태의 완료로 내역이 조회가 되고요. 또 예산서 현황 메뉴에서 명시월 사업 예산 조서를 클릭해서 조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월은 이제 한 세부 사업으로 다-건 신청이 불가하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경우라면 기존에 신청했던 거를 이제 결제 취소하고 추가할 내용이랑 함께 작성을 해서 한 건으로, 한 세부 사업당 한 건으로 결제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결산 전에 진행해야 될 작업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원행위 조정결의, 그다음에 정의 추경으로 이어지는 그 불용액 줄이기하고 명시월 신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회계 마감하고 진행하는 예산 결산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거는 월 마감을 위한 사전 체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회계가 출납회사까지 마감이 되면 예산 결산은 이제 월 마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월 마감 때 해당 월에 업무가 마감되어 있지 않으면 월 마감이 진행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사전에 체크를 해둬야 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마감 전에 사전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 중에 이제 첫 번째 사항은 성립전 차기 추경 미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추경 예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 예시처럼 성립전 예산 관리 메뉴에서 추경 확정 차수가 비어 있는 그런 성립전 예산건이 있으면 예산 결산 월마감 관리 메뉴에서 최종월 마감할 때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2월 28일 기한 내에 추경 예산을 모두 완료를 하고 예산 결산 월마감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입 일계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 일계가 잘못되면 정확하게 세입 결산액이 나오지가 않겠죠. 따라서 월마감 전에 일계를 한번 검증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관리의 일계 처리 메뉴에서 날짜 상관없이 일기 검증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처럼 일계가 불일치하는 내역이 있으면 팝업으로 보여줍니다. 만약에 일계 불일치 내역이 나온다면 해당 일자에 일계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수입 일계표 결제를 받은 후라면 일계 수정이 안 되니까 결제를 취소하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일계 추가 말고 일계 생성 버튼을 통해서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월마감 사전 체크 세 번째 사항은 미완료 과원합 반환 결의입니다. 그러니까 과원합 반환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반드시 전자나 비전자 방법을 통해서 수납 금액을 반환하는, 즉 반환 명령 확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환 명령 확정이 되어야 일개나 현금 출납부에도 반환액이 등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징수결의 목록 메뉴에서 지금 화면처럼 반환액 부분에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과원합 반환 결의가 있다면 이거는 아직 반환 명령 확정 전이기 때문에 하단 팁에 있는 내용처럼 통장 반환 여부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반환명령 확정 처리를 하고 월마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환이 완료가 됐으면 반환명령 확정 처리를 하시는 거고, 반환이 미완료가 돼 있고 이 과환합 반환을 진행 안 할 거면 과환합 반환 결의를 결제 취소해서 삭제하시고 나서 월마감을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월마감 사전에 체크할 마지막은 지출 쪽에서 미이체 확정 결의입니다. 만약에 지출 결의를 작성을 했는데 지급 명령이나 이체 확정을 하지 않은 지출건이 있으면 이제 세출 결산에 하고 영향이 있겠죠. 예, 따라서 월마감 이전에 하단 팁에 있는 내용처럼 통장 출금 여부에 따라서 이체 확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결의를 삭제한다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혼동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인 행위를 했는데 지출 결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고 이월 대상액이 될 뿐 월마감에 체크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출을 하기 위해서 지출 결의를 했는데 이체 확정까지 진행하지 않은 것만 월마감 체크 사항이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월마감 전에 사전 체크를 꼼꼼하게 이제 마쳤다면 월마감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감은 지금 보시는 예산결산의 월마감 관리 메뉴에서 수행을 합니다. 월을 마감하게 되면 더 이상의 수입과 지출을 발생시킬 수가 없으므로 해당 시점에서 이제 세계 잉여금이 확정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감하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2021년도 회계 기준이라면 2021년도 3월부터 2022년도 3월까지 순서대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 팁에 있는 마지막 팁처럼 2022년도 2월 마감 이후에 명시 사고 계속비 2월 확정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알아보겠지만 명시나 사고 계속비 2월 확정을 하게 되면 차년도 현액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만약에 22년도 3월 초에 결산보다 차년도에서 2월금을 먼저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2022년도 2월까지만 월마감을 하고 명시 사고 계속비 2월 확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알아본 월마감 사전 체크 사항을 놓친 경우에 월마감 시에 팝업으로 해당 내역을 표시해 줍니다. 마감 취소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마감 취소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취소 이력 일자 및 취소 사유, 내용 등을 입력하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마감을 취소하면 화면처럼 마감 여부가 X로 표시가 되고 비고에도 마감 취소가 이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제 마감 취소는 최종월부터 역순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결산 취소 이력 조회라고 하는 메뉴에서 마감 취소 이력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월마감을 완료하면 지금 보시는 결산 진행 확정 관리 메뉴에서 월마감 수행 여부가 동그라미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월마감으로 세계 잉여금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화면 결산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서 2월금을 구분하는 절차, 즉 이제 잉여금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지금 보시는 결산 진행 확정 관리는 결산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각 단계의 수행 여부를 표시하는 메뉴입니다. 또 각 단계에 이동하기를 클릭해서 메뉴를 직접 찾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활용성이 높습니다. 결산을 진행하시면서 다음 단계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신다든지 그럴 때 이제 결산 진행 확정 관리를 수시로 들어가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월마감 이후에 다음 연도 2월 사업비의 2월 확정 그리고 2월 마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명시 2월 확정 메뉴입니다. 조회를 하면 화면처럼 명시 2월 확정 처리를 할 대상이 조회가 됩니다. 이 대상은 앞서 이제 살펴본 명시 2월 신청건이고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단으로 명시 2월 신청대랑 비슷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현액, 그리고 2월 제외, 원인행위하고 지출액, 그리고 2월 제외, 2월 가능액, 즉 이제 지출 잔액 2월 제외, 그리고 이제 명시월 신청 금액인 2월 신청액까지 차례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출액 2월 제외, 즉 전년도 2월 사용 지출액은 명시월 확정 메뉴에서는 이제 클릭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월 예비비 사용 관리를 미리 사용하고 명시월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신청액까지 확인한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2월 확정액을 결산 때 다시 한번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월 신청 시점은 아직 회계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2월 금액이 아니고 결산 때 이제 지금 명시월 확정 메뉴에서 입력하는 2월 확정액이 정확하게 차년도 2월 되는 금액이죠.
명시월 확정액은 명시월 신청한 금액을 넘을 수가 없고요. 또한 당연히 2월 가능액을 초과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2월 가능한 금액 내에서 2월 신청한 금액과 같거나 작게 입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한 세부사업 내에 명시월 신청한 산출량이 많은 경우에 팁처럼 이제 2월 신청액 일괄 적용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명시월 신청한 금액으로 2월 확정액을 자동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2월 확정액을 신청액보다 적게 입력하려면 당연히 이제 직접 입력을 하셔야 하는 거고요. 무튼간에 2월 확정액을 입력했다면 오른쪽에 2022년 산출 내역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작년에 진행을 하셨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2월 확정을 할 때 차년도 2월할 산출 내역을 선택해서 차년도 2월 등증감으로 자동 예산 현액을 반영을 합니다. 화면처럼 팝업에서 차년도 2월할 세부 항목 및 산출 내역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차년도에 원하는 산출 내역이 없는 경우에 팝업에서 2022년도 해당 세부 사업의 세부 항목 및 산출 내역도 행추할 수 있습니다. 명시 2월을 할 차년도 산출 내역을 골랐다면 이제 확인을 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2월금 역시 재원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2월 재원의 입력 필요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팝업에서 차년도 2월 세부 항목을 선택을 하고 하단에서 2월 확정액과 같은 금액으로 정산 재원 혹은 일반 지원란에 재원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을 합니다. 하단 팁에 있는 내용처럼 2월 확정액 자동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우선순위별로 입력 가능 금액에 맞춰서 2월 확정액이 자동으로 입력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년도 2월할 산출 내역과 2월 재원까지 입력을 마치면 2월 재원란에 입력 완료라고 표시가 됩니다. 모든 항목에 대한 입력이 다 마쳤기 때문에 2월 확정 버튼으로 21년 결산 명시월 확정이랑 22년 2월 등증감 현액 반영을 한꺼번에 완료를 합니다. 명시월 확정을 하면 상단에 이제 확정 여부가 확정으로 표시가 되고요. 하단 팁에 보시는 것처럼 2월 마감 전까지 확정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줄 팁에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뒷부분에서 이제 알아보겠지만 올해부터 지출 원행위를 차년도로 2월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비 2월을 계산해서 확정한 이후에 지출 원인행위도 2월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명시월 확정을 한 다음에 원인행위를 차년도로 2월 처리를 했다면 명시월 확정 시에 입력한 금액이랑 차년도 예산 등 이런 데이터들이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서 원인행위 2월 기능을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2월 확정 메뉴입니다. 사실 이제 계속비 2월은 흔한 건 아닌데요. 몇 년에 걸쳐서 연속으로 2월 해야 되는 이제 큰 공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비 2월에 해당하죠. 네, 지금 보시는 계속비 2월 확정 메뉴에서 대상이 조회가 되려면 우선 하단에 있는 팁처럼 예산관리의 계속비 사업관리에서 등록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계속비 사업 대상권을 선택하고 명시월 확정과 마찬가지로 2월 확정액을 입력하고 22년 산출 내역을 선택하고 저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2월 재원을 입력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2월 확정 버튼을 눌러서 계속비 2월 확정 및 차년도 현액 반영을 완료합니다. 계속비 2월도 확정을 하면 상단 확정 여부가 확정으로 표시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원인행위 2월을 처리한 다음이라면 내역을 수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2월 확정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2월은 명시 2월이나 계속 2월처럼 사전에 미리 신청하거나 하는 거가 없죠. 그러니까 도입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인행위 액이랑 실지급액이 차이가 나는 모든 세부 사업이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조회가 됩니다. 그 중에 사고 2월 처리를 할 대상이 있다면 해당 세부 사업을 선택을 하고 하단에서 명시나 계속비 2월 하는 방법이랑 똑같게 2월 확정액을 입력하고 차년도 산출 내역과 재원을 입력합니다. 참고로 상단의 전체 사업을 체크하면 원인행위와 실지급액 차액이 있는 사업 이외에 모든 사업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간혹 이제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라도 이제 사고 2월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2월에서 기본 조회할 때에는 원인행위와 실지급액이 차액이 있는 대상만 조회를 시켜주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부대경비 같은 경우는 사고 2월 확정액을 그러면 입력하기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전체 사업을 체크하고 조회해서 필요한 만큼 또 입력을 찾아서 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고 이월은 참고로 원인행위하고 실지급액의 차액뿐만 아니라 지출 잔액 2월 제외, 즉 2월 가능한 모든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명시월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 세부 사업에서 한 예산 내역으로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각각의 금액을 잘 계산하셔서 2월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명시이월을 크게 신청해서 확정하면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사고이월은 가능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사고이월 확정액을 크게 하면 명시이월 신청 금액만큼 입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의 예산 내역으로 2개 이상의 이월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고 이월 제월 입력하고 그 다음에 사고 일 확정하는 거 그리고 진행 상태 화면은 이전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연도 2월 사업비 확정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는 결산 진행 확정 관리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제 2월 마감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이제 명시나 사고 계속비가 모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2월 중에 어떤 2월 처리만 했든 아니면 아무 2월 처리도 하지 않았든 간에 2월 마감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다음 연도 2월 사업비 처리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화면에서 2월 마감 수행 여부까지 동그라미로 표시가 된 게 보이시죠? 참고로 명시 사고 계속비 2월 확정은 2월까지, 그러니까 2022년 2월까지 월 마감을 수행해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2월 마감만큼은 최종 할인 3월까지 월 마감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잉여금에서 사업 단위로 넘어가는 2월금을 분리해내면 이제 2월 확정까지는 예산을 다 소모하고 이 다음부터 남는 예산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 다음 절차는 이제 예산을 불용 처리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예산결산의 불용액 관리 메뉴에서 불용액 일괄 처리 버튼으로 모든 남은 예산을 일괄로 불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단에 있는 팁처럼 세부 사업별로 불용 금액을 사유를 입력하고 건건히 처리도 가능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불용액 일괄 처리를 진행하시겠죠. 화면처럼 상단에 미확정 금액이 0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확정 버튼을 눌러서 불용 처리를 간단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상단에서 불용 처리 여부가 확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요. 다시 결산 진행 확정 관리 메뉴로 오시게 되면 불용 단계도 수행 여부가 이제 표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잉여금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잉여금에서 명시, 사고 등 이제 다음 연도 2월 사업비를 구분하고 남은 잉여금은 보조금 반환 확정액 아니면 이제 순세계 잉여금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잉여금 관리 메뉴에서 이 두 금액을 지정하면 모든 잉여금 정리가 끝나는 거죠.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을 하고 그러면 이제 화면처럼 현재까지의 잉여금 현황을 차례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맨 왼쪽으로 세 개의 잉여금이 있습니다. 세입결산, 즉 총수납액과 세출결산, 총지출액, 그리고 그 차액인 세 개 잉여금이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그 잉여금 중에 명시사고 계속비 등 이제 다음 연도 2월 사업비가 얼마씩 이제 확정이 되었는지 표시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보조금 반환 확정액을 입력할 차례인데요. 화면처럼 보조금 반환 확정액 그 중에 이제 결산 전 이입 금액은 자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결산 전, 즉 차년도에서 그 원가 비목 정산 대상 재원 사용 잔액으로 예산 확정한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반환 확정액 중에 결산 전 이입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결산 후 2월에 직접 입력하시면 소개가 자동으로 합쳐지면서 보조금 반환 확정액 입력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 남은 금액이 이제 모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자동 세팅이 됩니다. 순세계 잉여금 역시 결산 전 이입은 이미 잉여금 관리 메뉴에 접근했을 때부터 자동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전에 차년도에 원가비목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산 확정한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보조금 반환 확정액을 입력하는 순간 잉여금 차액 중에 순세계 잉여금 결산 전 이입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결산 후 2월에 자동으로 입력된다라고 하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뉴는 정리하면 직접 입력하는 부분은 보조금 반환 확정액의 결산 후 2월밖에 없는 거죠. 입력을 마치게 되면 저장을 하고 결제 요청 또는 확정 버튼으로 잉여금 처리를 마칩니다. 결제는 이제 필수가 아닌 옵션 사항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잉여금 확정 상태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결산 확정 진행 관리 메뉴에서 이제 잉여금 처리까지 수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잉여금의 2월 구분이 다 끝난 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결산 심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보다 먼저 이제 예금 잔액 관리 메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상결산의 예금 잔액 관리라고 하는 메뉴는 말 그대로 예금 잔액을 입력을 하고 K-에듀파인 장부하고 통장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예금 잔액 불부합 조서를 작성하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의 수행은 결산의 필수 과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하려면 꼭 결산 확정 전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금 잔액 관리는 화면처럼 예금 잔액 증명서 탭이랑 그다음에 예금 잔액 불부합 조서 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금 잔액 증명서 탭을 먼저 작업을 해야 그 예금 잔액 불부합 조서 탭도 작업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예금 잔액 증명서 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제 조회나 결산 잔액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밑에 왼쪽으로 이제 결산 잔액이 표시가 됩니다. 이 결산 잔액은 21년도의 세계 잉여금이 되겠죠. 따라서 예금 잔액 관리 메뉴는 적어도 월 마감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월 마감 전부터 결산 마감 전까지 예금 잔액 관리 메뉴를 사용합니다. 결산 잔액을 불러온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중단에서 학교 계좌 목록 불러오기를 수행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하단 팁에 있는 내용처럼 학교 계좌 관리에 사용 중인 학교에게 대표 계좌, 예치성 계좌, 별단 예금 계좌, 보조금 계좌 목록을 불러옵니다. 화면처럼 이제 학교 계좌의 목록을 불러온 다음에는 각 계좌당 이제 통장에 있는 예금 종류와 잔액을 입력합니다. 잔액은 통장을 이제 보시고 통장 잔액 입력하는 거고요. 계좌별로 통장 잔액을 입력할 때마다 상단에 있는 이제 금융기관 잔액에 금액이 더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예금 잔액 지정일자, 즉 통장 잔액을 확인한 날짜를 입력을 합니다. 하단 팁에 있는 것처럼 예금 잔액 지정일자는 3월 1일 이후로만 날짜 지정이 가능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통장 사본을 첨부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통장 잔액과 예금 잔액 지정일자를 다 입력했다면 이제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만약에 입력한 통장 잔액이랑 에듀파인의 결산 잔액이 일치한다면 상단에 이제 차액이 0원이 될 것이고 예금 잔액 불부합 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차액이 발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결산 잔액이라 하는 것은 2021년도 회계에만 해당하는 잔액이고 통장 잔액은 21년도 잉여금이랑 22년도의 수입 지출 잔액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통장은 회계가 없으니까요. 즉 2022년도 회계 자금만큼 차액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예금 잔액 불부합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불부합 조서도 이제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알아보면요. 먼저 예금 잔액 불부합 조서 탭을 클릭하고 예금 잔액 차액을 확인한 다음에 불부합 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으로 불부합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이때 어떤 정보를 가져오는 거겠습니까? 애초에 21년 결산 잔액과 금융기관 잔액의 차액은 차년도, 즉 22년도에 발생한 수입 지출이 통장에 함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22년도 3월 1일부터 예금 잔액 지정일자까지 K-에듀파인 2022년도 회계에서 발생한 수입 지출 금액을 자동으로 불부합 정보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별도로 불부합 정보를 따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적어도 2022년도의 회계에 수입 지출을 K-에듀파인이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되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제 직접 행추가 버튼으로 불부합 정보를 작성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불러오든 행추가로 입력하든 간에 불부합 정보를 차액에 맞게끔 작성을 한 다음에는 저장을 하고 확정을 해서 예금 잔액 불부합 조서를 작성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버튼을 통해서 예금 잔액 증명서하고 예금 잔액 불부합 조서 출력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봤고요. 불부합 정보의 입력 혹은 이제 불러오게 한 차액이랑 상단의 결산 잔액이랑 금융기관 잔액 간의 차액,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불부합 정보를 잘못 입력한 거죠. 이 경우에는 확정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입력할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에게 예산 결산 처리가 다 끝나갑니다. 결산 확정 단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결산 심의 결과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결산 진행관리 확정관리에서 결산 심의 부분에 심의 결과를 클릭해서 팝업에서 일자 및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하는 순서로 결산 심의 결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팁처럼 결산 심의 결과 등록은 이제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산 확정을 진행을 합니다. 결산 확정은 결산 진행 확정 관리에서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완료를 하고요. 결산이 확정 완료가 되면은 이제 관할 교육청에서는 결산 접수를 할 수 있게 됐고, 이제 학교는 교육청이 결산 접수를 처리하기 전까지는 이제 결산 확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청에서 결산 접수를 하는 화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에게 절차는 아니지만 이제 선생님들의 이해도를 위해서 한번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교육청은 결산 접수 관리라고 하는 메뉴에서 학교별 결산 내역을 접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좀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접수를 하게 되면 결산 접수 일자하고 접수자가 표시가 됩니다. 하단 팁에 있는 내용처럼 접수 취소도 가능한데 결산 기한인 5월 30일 이전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결산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결산 확정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교육청 접수부터 취소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제 그 기한은 이제 5월 이내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5월 이후가 지나면 가장 처음에 설명드린 그 절차를 준수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5월 이후에 학교가 결산 확정 취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학교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교육청에서 이제 결산 공문 접수 관리라고 하는 메뉴에서 공문을 받은 학교를 공문 접수 버튼으로 내역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문 접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화면처럼 공문서 접수 여부가 이제 Y로 표시가 되고 비고의 날짜와 내역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문서 접수 여부가 Y가 되면 해당 학교는 이제 결산 확정 취소나 재확정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요청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학교에게 결산 절차를 월 마감부터 2월 확정, 2월 마감, 불용액 처리, 잉여금 처리, 결산 심의 등록, 결산 확정 순서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결산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결산 확정 전에 수행해야 되는 예금 잔액 관리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올해 결산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알아볼 부분은 결산 현황하고 결산서 장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하는 절차는 아니고 장부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리는 이제 결산 현황하고 결산서는 모두 이제 월마감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계 중에 이 장부를 참고하실 것 같으면 회계 말에 이제 월마감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회계 도중에 이제 월마다 월마감을 해주시면 되겠죠. 먼저 지금 보시는 게 세입세출 결산서 메뉴입니다. 월마감을 진행한 이제 집행연월까지 선택을 하고 결산서 구분해서 각각 이제 세입결산서 그리고 세출결산서를 선택해서 조회하고 활용합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조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집행연월을 선택하고 조회해서 각각 과목별, 사업별로 세입결산조서를 확인합니다. 세출결산조서 마찬가지로 부서별부터 단위사업별을 거쳐서 쭉 해서 원과목 부서별까지 세출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실적 엑셀 저장 마감 메뉴입니다. 집행연월 등의 이제 조회 조건으로 세출실적 및 세입실적을 조회하고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활용하는 메뉴이고요. 결산 쪽의 집행실적 엑셀 저장 마감 메뉴는 월마감을 해야지만 활용이 가능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제 사업관리 쪽에 위치한 집행실적 엑셀 저장 실시간 메뉴는 월마감 없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두 메뉴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일괄 출력 메뉴입니다. 이 메뉴는 결산서를 일괄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부터 불용 사유 현황까지 왼쪽에 결산서 하위 메뉴하고 거의 일치하죠. 여러 결산서를 부입표 체크하고 출력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결산서를 이제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고 보고서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결산서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는 기능을 가진 메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결산서 하위 메뉴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지금 보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메뉴에서는 마치 이전에 알아본 잉여금 관리처럼
세입 세출 결산액과 세계잉여금, 다음 연도 2월 사업비, 보조금 반환 확정액, 순세기 잉여금 등 결산 시 처리한 각각의 2월금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맨 하단으로 세입 결산 내역과 세출 결산 내역도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 말 그대로 결산의 총괄 현황을 확인하고 출력하는 메뉴입니다. 하단 팁처럼 이 메뉴는 최소한 최종월까지 월 마감을 한 다음부터 조회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최종월까지 월 마감을 한 이후에 들어와서 조회했을 때에는 이제 그 이후에 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현황이 나오지 않겠죠. 다음은 결산서에 있는 이제 세입 결산서인데요. 앞에서 살펴본 이제 결산 현황의 세입 결산 조서하고 전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조회 조건에 세입목이 있어서 세입목별로 세입 결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출 결산서 마찬가지로 세출목별 조회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이전용 명세서입니다. 사업별, 부서별로 이전용한 내역을 확인하고 명세서를 출력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 명세서는 예비비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하는 메뉴이고요.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 2월 명세서는 명시, 사고, 계속비 2월 등 다음 연도로 2월한 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하는 메뉴입니다. 계속비 명세서 메뉴와 불용 사위별 현황 메뉴도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성질별 세출 결산 현황 메뉴에서는 왼쪽 하단으로는 쭉 세부 사업이, 그리고 오른쪽 열 쪽으로는 이제 인건비, 운영비 등 성질별 현황이 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물건비별 세출 결산 현황은 2011년까지만 존재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메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결산서하고 결산 현황을 살펴봤고요. 이제 학교에게 예산 결산에 자주 묻는 질문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명시월 신청할 때 지출 잔액만큼 2월 요구를 하면 2월 요구액은 지출 잔액 2월 제외 금액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알림이 발생한다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이제 질문 속에 답이 있죠. 저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명시월 신청 가능 금액은 지출 잔액 전부가 아니라 그중 2월 제외, 즉 올해 예산 편성에서 올해 예산 지출을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2월 요구액을 100을 입력하는데 안 된다고 알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급액이 현재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2월 사용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100 모두 다 올해 예산을 사용한 지출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액 기준 2월 제외는 0원으로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서 전년 2월액 복사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지급액의 2월 사용액을 직접 클릭을 해서 전년도 2월 사용 지출 금액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2월 예비비 사용 관리에서 사용액을 입력한 다음에 명시월 신청을 해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권장드리겠습니다. 지급액의 전년 명시월 사용액이 이제 100으로 입력되면 총 지출 100을 모두 다 전년 2월금을 사용한 셈이 되기 때문에 올해 지출 사용액은 0원이죠. 그래서 명시월 신청 가능액이 이제 100이 됩니다. 여러 번 설명드린 부분이니까요. 이거는 잘 기억해 주셨다가 명시월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명시월 신청할 때 기본정보 탭이 비활성화돼서 신청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명시월 신청하는 요구일자에 해당하는 월이 결산 쪽에서 월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마감 관리 메뉴에서 월마감을 취소하고 명시월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월이 마감되면 명시월 신청뿐만 아니라 결제 취소도 불가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명시월 신청할 때 기본정보 탭이 아예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신청하려고 하는 요구일자의 월을 확인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결제 완료한 명시월 신청건에 결제 취소 버튼이 비활성화된 경우에도 요구일자의 월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의 월마감 관리에서 해당 월의 마감을 취소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해주셔야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사고이월 확정 메뉴에서 실제 사고이월 대상건이 아닌 세부사업이 조회된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하단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면처럼 사고이월 확정 메뉴에서 기본적으로 원인행위와 실지급액의 차이가 있는 모든 세부사업을 사고이월 대상으로 조회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관리에서 순세계 잉여금의 결산 후 2월액에 마이너스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순세기인여금 결산 후 이월액은 전체 순세기인여금에서 결산 전 이익액을 이제 뺀 나머지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순세기인여금의 결산 전 이익액은 차년도에서 순세기인여금으로 예산 편성한 금액이고요. 따라서 차년도 본예산 등으로 편성한 순세기인여금, 즉 결산 전 이익액이 실제 결산할 때 전체 순세기인여금보다 크면 상대적으로 결산 후 2월액에 마이너스가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순세기인여금 결산 후 2월에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잉여금 관리 확정이나 결산 확정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차년도에서 과다 편성한 순세기인여금은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보다 궁극적으로는 전년도 결산 전에 차년도에서 본예산이나 이럴 때 이제 순세기인여금 편성을 할 때 전체 순세기인여금을 예상해서 편성한다기보다는 순수하게 결산 전에 이입을 해서 사용할 순세기인여금만큼만 편성을 하는 것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화면을 보시면 잉여금 관리 메뉴에서 순세기인여금의 결산 전 이입액이 전체 순세기인여금보다 이제 커서 결산 후 2월에 마이너스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알림 메시지처럼 잉여금 확정 이후에 차년도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상관없이 잉여금 확정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결산 확정 처리할 때 예금 잔액 및 불부합 처리를 미확정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알림이 확인된다.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금 잔액 관리 메뉴는 결산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진행하려면은 그렇지만 결산 확정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알림은 이제 참고차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산 진행 확정 관리 메뉴에서 해당 알림을 보시게 되면 예를 선택하게 되면 예금 잔액 관리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작업이 가능하고 아니오를 선택하게 되면 예금 잔액 관리 작업 없이 바로 결산 확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 확정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어렵지 않은 것이 결산 진행 확정 관리 메뉴의 그 순서를 보면서 역순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접수를 했다면 접수 취소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은 화면을 순서하고 각 단계를 수행하는 메뉴를 기재해 놨으니까요.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확정 및 확정 취소 시 결산 기한 이후에는 처리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알림이 확인된다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이 알림이 뜨면 그거는 6월이라는 뜻이겠죠. 만약 6월에 결산 확정이나 확정 취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전에 알아봤던 것처럼 교육청에다 공문으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화면을 보면 이제 학교회계에서 결산 진행 확정 관리에서 알림이 뜨는 화면이고요. 이 화면은 이제 교육청에서 결산 공문 접수 관리 메뉴를 통해서 공문 접수 이력을 남기는 화면입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까지 모두 이전에 알아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 다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회계 결산에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예산 결산 사전 작업이랑 결산 처리 절차, 결산서 장부, 자주 묻는 질문 통해서 올해 결산을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이번 연도부터 신규로 추가된 기능인 원인행위 2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원인행위 2월 개요입니다. 기존의 지출만큼은 이제 차년도로 데이터가 2월 되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년도 결산을 진행한 다음에 차년도에서는 이제 관련 지출건에 대해서 품위부터 새로 작성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전년도 원인행위를 차년도로 2월 등록을 해서 차년도에서 원인행위 이후 단계부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됐습니다. 원인행위 2월 가능한 대상은 우선 결산 시 명시, 사고, 계속비 등 2월 확정한 예산 내역이 포함된 원인행위여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 결의 가능 금액, 즉 원인행위 금액과 지출 결의 금액의 차액이 존재하는 것만 대상이 됩니다. 또 물품, 공사, 재산, 용역, 기타 유형의 원인행위만 해당이 되고요. 보수나 일용임금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원인행위 2월을 처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차년도로 넘어갈 때 금액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원인행위는 결제를 생략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차년도 원인행위를 저장 상태로 2월을 하고 금액을 수정해서 직접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2월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메뉴는 이제 신규로 추가가 된 학교회계 지출 관리의 원인행위 2월 관리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에서 조회가 되는 원인행위는 앞서 알아본 것처럼 결산 시 2월을 확정한 예산 내역이 있는 원인행위 중에 결의 가능 금액이 남아있는 원인행위입니다. 지금 화면 예시에 나온 지출 원인행위 두 개 다 모두 2월 전 원인행위 컬럼을 보시면 원인행위 잔액, 즉 결의 가능 금액이 남아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위쪽에 기타 유형의 원인행위는 결의 가능 금액 3만 원, 아래의 물품 원인행위는 5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차년도로 2월할 원인행위를 선택을 하고 2월 처리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결산 때 명시나 사고 계속비 중에 하나로만 2월을 확정한 경우는 2월 후 원인행위 컬럼에 2월 구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산 내역으로 결산 시에 2개 이상의 2월 구분으로 확정을 했다면, 그러니까 명시월도 확정을 하고 뭐 사고월도 확정을 하고 했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명시회와 뭐 계속비를 확정했다는 식으로 2개 이상으로 2월 구분을 했다면 2월 구분을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2월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원인행위가 명시 2월에 대한 지출권을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 2월에 대한 지출권을 넘어가는 것인지 선택해서 2월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월 처리 버튼을 누르면 지금처럼 결제를 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알림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예를 누르면 차년도로 결제 완료 상태로 원인행위가 2월이 됩니다. 금액 수정이 필요가 없는 경우이겠죠. 만약에 차년도에서 원인행위 금액을 수정해야 한다면 아니오를 클릭하고 원인행위를 저장 상태로 2월을 합니다. 일단 지금은 결제를 생략하는 원인행위 2월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인행위 2월 일자를 지정하는 팝업에서 해당 일자를 지정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정한 날짜로 차년도 원인행위 일자와 승인일자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원인행위 2월을 완료하면 원인행위 2월 관리 메뉴에서 2월 후 원인행위 컬럼에 차년도 회계 연도하고 2월 구분, 일자, 원인행위 번호, 진행 상태가 원인행위 결제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원인행위 번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원인행위 상세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화면처럼 이제 제목 앞에는 원인행위 2월이라고 하는 머릿말이 붙게 되고요. 하단 금액을 보면 결의 가능 금액만큼, 그러니까 원인행위 잔액만큼 2월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팁처럼 해당 원인행위는 차년도 원인행위 목록에서 또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차년도에서는 그 다음 단계부터 편리하게 지출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은 원인행위 2월 한 두 번째, 금액 수정이 필요해서 일부러 이제 원인행위를 저장 상태로 2월을 하는 경우입니다. 대상권을 선택하고 2월 처리 버튼을 클릭하는 것은 기존이랑 동일하고요. 대신 결제를 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팝업에서 이제 아니오를 클릭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원인행위 2월 일자를 지정하고 확인하고요. 그럼 지금 화면처럼 원인행위 상세에서 진행 상태가 원인행위 저장으로 표시가 되고요. 하단에서 금액이나 상세 내용들 이제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2월 사용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팝업에서 2월 예산 사용액을 입력하고 저장한 다음에 결제를 진행합니다. 이때 2월 확정하지 않은 다른 2월 구분의 사용액을 입력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자, 여기까지 전년도 2월 원인행위를 2월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기능 자체가 이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관련 참고 사항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을 할 원인행위가 일반 계약을 포함한 건이라면 결제 완료 상태로 2월 하는 것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계약 금액이 차년도로 2월할 때 갑자기 변경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 계약 건은 금액 수정 없이 결제 완료로만 2월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결제 대체 여부를 묻는 팝업 자체가 생략이 되고요. 2월 처리할 때 바로 원인행위 2월 일자를 선택하는 팝업만 나오게 됩니다. 또 일반 계약을 포함한 원인행위는 다른 원인행위랑 한꺼번에 2월 처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건들은 여러 건을 선택해서 한 번에 2월 처리 버튼으로 간편하게 2월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계약건과 아닌 건은 함께 선택해서 2월 처리 버튼을 누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인행위 2월 관리 메뉴에서는 2월 처리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이제 2월 취소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2월 취소는 결제 없이 버튼으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결제를 생략하고 2월 처리한 건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생략하고 2월 처리한 건이라 하더라도 차년도에 2월한 이후에 해당 원인행위로 이후 진행 사항이 있다면 2월 취소가 바로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차년도에 이후의 진행 내역을 다 삭제하고 2월 취소 버튼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2월 취소된 화면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금액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원인행위 저장으로 2월 처리한 건은 2월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차년도 원인행위 목록에서 저장으로 되어 있는 해당 건을 찾아가지고 삭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인행위 2월 관리에서 상태가 원인행위 결제 요청인 건도 당연히 2월 취소가 안 되겠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제를 생략하고 2월 처리한 건만 가능합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원인행위의 진행 상태는 결제 완료이기 때문에 마치 결제를 생략하고 원인행위 2월 처리한 건으로 혼동할 수가 있는데 2월 처리 버튼 클릭 시 해당 알림이 만약에 뜬다면 그 경우는 원인행위 저장으로 2월 처리를 하고 차년도에서 금액을 수정하고 결제를 올려서 완료한 원인행위 건입니다. 그래서 차년도에서 원인행위 목록에서 결제 취소하고 삭제하는 순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겠죠. 이 부분 슬라이드를 조금 잘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인행위 2월 처리 불가한 대상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인행위 유형이 물품, 공사, 재산, 용역, 기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2월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년도에 검사 검수 여부를 예로 선택해서 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차년도에도 같은 원가 통계 비목의 예산으로 2월 확정을 해야지만 원인행위도 2월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종종 이제 결산할 때 같은 세부 사업 내에서 이제 원가 비용을 바꿔가지고 2월 처리를 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경우는 검사 검수 처리를 할 때 예산 과목별로 이제 분계 정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와 차년도 원가 비목비 정보가 다르게 결산 2월 확정을 하면 원인행위는 2월 처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수 여부가 없는 건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검수 여부가 예로 되어 있는 원인행위는 반드시 전년도와 차년도 예산 과목 맞게 결산 2월을 하셔야지만 원인행위도 2월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표로 정리가 된 부분인데요. 예산 내역이 2개 이상이고 결산 때 2월 학점도 2개 이상으로 한 경우에 원인행위 2월 처리 가능 여부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우선은 첫 번째, 원인행위 예산 내역이 하나인데 2월 확정을 여러 내역으로 한 경우는 해당 원인행위가 명시 2월로 2월 되면 되는지 아니면 사고 2월로 2월 하면 되는지 계속비 2월로 2월 하면 되는지 즉 2월 구분만 잘 선택해 주시면 하나의 2월을 선택해서 원인행위 2월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예산 내역으로 2월 확정을 여러 개 했어도 그 중에 하나로만 2월 처리가 된다는 뜻인 거죠. 다음을 보시면 예산 내역이 2개나 혹은 그 이상인 원인행위인데 그 중에 하나의 예산 내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 내역은 모두 지출이 완료가 된 상태라면 즉 원인행위 2월 할 대상이 아니라면 어차피 지출이 완료된 예산 내역은 원인행위 2월 처리 대상이 아니니까요. 처음 케이스랑 동일해지는 거죠. 2월 확정을 여러 가지로 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의 2월 구분을 선택해서 원인행위 2월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데요. 예산 내역이 2개 혹은 그 이상인 원인행위인데 모든 예산 내역이 각각 하나의 결산 2월 확정만 했다라고 한다면 즉 하나의 예산 내역은 명시 2월로 그리고 원인행위의 또 다른 예산 내역은 사고 2월로 이런 식으로 각각 예산 내역마다 하나씩의 결산 2월 확정을 했다면 각각의 2월 구분대로 원인행위도 2월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2가지 케이스 원인행위 예산 내역도 여러 개이고 각각의 예산 내역별로도 결산 2월 확정한 종류도 여러 가지다 라고 했을 때에는 원인행위는 2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예산 내역으로 명시사고 계속비 2월 등을 종류마다 확정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또 마침 그 예산 내역들을 묶어서 한꺼번에 원인행위로 진행할 확률들이 또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원인행위 2월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케이스가 아주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제 차년도에 별도의 지출권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혹시 원인행위 2월 처리 이후에 일반 계약 금액을 변경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반 계약을 포함한 원인행위는 금액 수정이 안 되고 결제 완료로만 원인행위 2월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일반 계약 지출권은 계약 금액이 변경이 되면 변경 계약을 진행을 하고 지출 관리에 있는 계약 목록 확정 메뉴에서 등록한 이제 조정 결의를 확인한 다음에 버튼으로 조정 결의 확정하는 순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원인행위 2월 처리한 건은 차년도 계약 목록에서 일반 계약서가 없죠. 계약서는 전년도에만 존재하죠. 그래서 위와 같은 통상적인 변경 계약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약 원인행위 2월 이후에 변경 계약이 발생하게 되면 계약서 변경은 그냥 전년도에 가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그 대신 지출의 원인행위는 조정 결의를 차년도 원인행위 목록에서 직접 작성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반 계약은 원래 통상적이라면 변경 계약을 진행한 다음에 조정 결의는 버튼으로 조정 결의 확정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는데, 원인행위를 2월을 하면 지출 원인행위는 차년도에 가 있고 계약서는 전년도에만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 경우에는 계약서는 전년도에서 변경 계약을 하고 차년도 지출은 조정 결의를 별도로 진행하신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인행위 2월 처리 마지막 참고사항입니다. 앞서 이제 예산결산 2월 확정할 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산 2월 확정한 이후에 원인행위 2월 처리까지 했다면 그 예산 내역을 가지고는 결산의 2월 확정 취소까지는 가능해도 그리고 나서의 뭐 차년도 산출 내역이라든지 뭐 2월 확정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인행위 2월 처리한 내역을 모두 취소해야지만 결산의 2월 확정한 부분도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학교의 예산 결산이랑 원인행위 2월 처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